다음 두 번째는 자기소개인데요. 이 자기소개는 영화의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예고편을 보고 영화를 볼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에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함을 보여주세요. 저도 면접관 심사위원으로 많이 참여를 해봤는데 앞에 그 사람의 자소서와 평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집중해서 듣기가 어려워요. 자소서도 살펴보고 평가표도 작성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 정말 좋은 목소리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잘 하는 지원자를 보면 자소서 필요 없고 평가표 필요 없어요. 온전히 빠져서 봅니다. 본인이 본인의 특별함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자소서를 볼 필요가 없고 평가표에 있는 항목은 그냥 자연스레 만점을 주죠. 잘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소개는 나라는 사람을 쳐다볼 수 있도록 면접관을 후킹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강사 정모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승무원 출신, 아나운서 출신, 쇼호스트 출신 등등 굉장히 연차도 오래되고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왔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 승무원, 쇼호스트에 비해 제가 내세울 경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 한참 많이 했던 강의가 교도소 강의였어요. 그게 생각나서 자기소개를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온 이유리 강사입니다. 라고 해서 시선을 사로잡고요. 놀라셨을 텐데 제가 요즘 주로 하고 있는 강의가 바로 이 교도소 강의입니다. 한 달이면 반 이상을 교도소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그 특별한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인상 깊었나 봐요. 저는 이 자기소개 때문에 다른 강사님들이 교도소 무섭지 않아요? 라고 먼저 다가와 주셨고 정모가 끝나고 밴드에서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강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나운서 출신도 몇 분 계셨고요. 승무원 출신도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가 누군지 다 헷갈렸는데 다른 분들이 저는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교도소 강사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는 원하는 사람의 캐릭터를 확실히 하고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아나운서, 승무원, 쇼호스트 이런 화려한 스펙만이 우리를 특별하게 뽐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에겐 있는데 다른 사람에겐 없는 특별한 경험,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소설가들도요, 이 한 사람이 온전히 겪은 삶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에겐 그냥 매일매일이 반복이라 익숙한 거지 그게 다른 사람에겐 굉장히 특별함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니 나에겐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름도 굉장히 평범하고 흔해요. 이유리. 성도 흔하고 이름도 흔한데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바꿔봤어요. 안녕하세요. 이유 없이 끌리는 여자 이유리입니다. 어때요? 평범한 이름이 조금은 특별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아무리 평범한 것도 내가 어떤 색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그 색이 달라집니다. 대부분 자기소개 가장 많이 하는 게 앞에 헤드라인 하나 말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의사소통, 실행력 등을 가지고 있다라는 역량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이건 너무 흔해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은 좀 빼고 다르게 생각하면 좋겠죠? 면접관을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떤 자기소개가 조금 더 면접관에게 특별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예시를 볼게요. 예전에 MBC 아나운서 공개 채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기소개를 했는데요. 그냥 자기소개를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물에 자신을 비유해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꽃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저는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장미보다는 조금은 투박하고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신문지에 쌓인 꽃이 더 매력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언제나 본연의 모습, 향기를 지키는 김수산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때요? 굉장히 신선하죠? 본인만의 생각을 굉장히 잘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자기소개는 꽃을 생각해도 꽃은 아름답다, 꽃은 향기롭다, 꽃은 예쁘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먼저 쓰고 그걸 제외하고 나는 꽃말이나 꽃으로 만드는 약재 등으로 접근을 하시면 훨씬 좋아요.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제 어머니는 사고로 양쪽 고막을 잃으셨습니다. 청력을 거의 잃고 보청기에 의지해 삽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크고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소통의 창이었지만 앞으로는 국민 모두의 소통의 창이 되고 싶습니다. 네, 내가 왜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는지, 나에게 아나운서로서 어떠한 자질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아나운서가 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이 짧은 자기소개에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본인만의 스토리로 그걸 잘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는 신선한 발상 또는 나만의 이야기로 특별함을 주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항공학적으로는 꿀벌이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꿀벌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기에 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상 열정과 도전하는 자세를 갖춘 꿀벌 같은 남자 땡땡땡입니다. 또 꿀벌은 조직적인 팀플레이에 능한 곤충입니다. 저 또한 어떤 조직에 속하더라도 쉽게 녹아들어 꿀벌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질의응답법인데요. AI 면접을 보거나 면접 평가표에는 정말 재밌게 표현력과 질문에 대한 답변 명확성이 있어요. 이건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첫 번째, 질문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 대답을 잘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대답이 다 일관성 있게 잘 이야기를 하시면 좋아요. 전에 어떤 친구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소방관이 너무 멋있어서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지원 동기를 썼는데 포부에는 소방관이 삼촌처럼 멋있는 소방관이 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삼촌이 소방관이면 현직자를 인터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소방관이 삼촌을 보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생각을 다 정리만 해도 자소서는 그냥 쉽게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본인에게 소방관 삼촌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현직자가 가까이 있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지원 동기는 현직자 인터뷰를 하고 쓰면은요 훨씬 좋아요. 면접 준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변에 현직자가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현직자가 없으면 현직자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그게 어렵다면 유튜브만 보더라도 직장인 브이로그 굉장히 많고 인터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도 좋아요. 질의응답에 대답을 잘하는 방법은요, 집만 잘 찾아가면 돼요. 면접관이 어떤 말을 물어보는지를 파악을 하고 두 갈식으로 결론을 먼저 말하고 부연 설명은 짧게 하고 말이 산으로 빠지더라도 다시 집만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A로 시작해서 B로 갔다가 A로 끝내시면 좋아요. 다음은 지원 동기인데 지원 동기는 회사와 지원 부서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회사를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말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게 좋고요. 이때 가장 좋은 건 나는 뭐뭐하는 뭐뭐가 되고 싶다를 생각하면 좋아요. 제가 한 친구에게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니 저는 아무리 바빠도 우회전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간호사들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한가할 땐 친절하지만 바쁠 때는 친절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빠도 내일보다는 업무보다는 환자를 먼저 우선시하는 우회전하는 간호사가 되겠다라는 문장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스토리텔링에서 지원 동기를 쓰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좋아졌어요. 이렇게 나 스스로 내가 왜 이 직업이 되고 싶은지 뭐뭐하는 뭐뭐가 되고 싶은지 정확하게 그 문장을 완성하고 지원 동기를 쓰면은요 훨씬 더 좋아요. 국내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204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의 화력 발전을 대처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서 원자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우주원전, 해양원전, 소형원전 같은 개발 방향성을 생각하면 미래 가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체코, 루마니아 등 세계 각지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해외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러한 업무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점인데요. 강점은 어떤 업무를 맡겨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입사 후 이 사람이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업무를 잘 소화할 수 있는지, 다른 팀과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이것도 역시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꼼꼼함, 책임감 이런 것보다는 성격으로 어필하시면 좋아요. 또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강한 멘탈, 저라면 강한 멘탈로 어필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직종이건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점을 멘탈로 꼽는 사람은 흔하지 않으니 스스로 멘탈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강한 멘탈로 어필하시면 면접관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직군이건 멘탈 흔들리면 다 망하거든요. 저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분석력이 뛰어난 지원자입니다. 이러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물품 배치를 수정하여 기존 대비 매출을 35% 향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 당시 주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맡곤 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고객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편의점에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류와 안주류의 소비가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류 코너 근처와 계산대 근처에 인기 있는 안주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는 원하는 제품을 더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었으며 고객의 만족과 판매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 및 분석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저의 강점을 바탕으로 입사 후에도 소속팀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단점인데요. 면접관들은 강점보다 약점을 통해 더 면접생을 잘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업무에 어떤 면모를 보일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무에 너무 치명적인 단점은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진짜 약점보다는 극복 가능한 약점을 말하시면 좋아요. 저의 단점은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에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대학교 재학 때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발명 특허 경진대회에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과정인 PT 발표를 하면서 너무 긴장을 해 제 역량을 못 내 아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은상을 받았지만 제 자신에게 조금은 실망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로 말하기 훈련을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아르바이트 및 근무 경험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자연스레 제 생각을 차분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포부인데요. 포부는 지원 동기와 일관성이 있으면 좋고요. 업무 능력과 의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직무 준비도와 커리어 로드맵을 파악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직무를 잘 알고 성장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을 잘 말해야 돼요. 여기선 간절함을 전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현직자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거나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건 말하면 안 되겠죠? 저는 10년 후 제가 담당하는 영업점에 대해 총 100% 매출 상승률을 이끌어내는 관리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업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매출 상승이고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만의 노력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지점의 능력 그리고 회사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할 때 가장 높은 시너지와 매출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해보며 영업점들의 매출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반영하면서 매출 상승의 요소들을 컨트롤할 것이며 회사에서 추구하는 기획 방향을 영업점들의 환경에 맞춰 적용시키며 판매율을 높여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1년에 10% 이상은 매출을 끌어올리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라고 묻는 건데, 이건 면접관들이 면접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말이고요. 이때 준비했는데 꼭 못했던 말이 있으면 그 말을 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마치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는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고요. 면접관에게 감사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면접관도 사람인지라 감사 인사를 해주면 기분이 좋고 조금 더 눈여겨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에겐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마지막 인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통해 마지막 포장을 잘 해주세요. 감사 인사를 하면 실제 감사한 일이 생겨요. 땡땡 회사의 면접을 준비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이 회사의 직원 그리고 이 업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소비자였을 때는 몰랐던 부분들을 알 수 있었고 땡땡 회사의 복지와 사내 문화에도 더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서 면접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발 질문에 당황이 되면 말을 복창을 하면서 네,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요,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꼭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대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간혹 압박 질문을 하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접 때 정말 멘탈 관리, 마인드 컨트롤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 체험을 꼭 해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 자리는 면접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간혹 좋아하는 아이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잘 하다가 네, 저는요 하면서 갑자기 학생다운 목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그 질문에 심취하거나 감정이입을 해서 그런데 그때도 중심을 잘 잡고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물었을 때도 그 힘들었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울먹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도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건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면접 준비하면서 많은 내용 들어보셨을 텐데 면접에 대해 말하는 강사들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때 A가 맞냐 B가 맞냐를 따지기보다 A도 B도 나에게 가져와 나만의 색깔을 잘 입히시면 됩니다. 어차피 면접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기 마지막 치타와 가젤이 있는데요. 치타와 가젤 중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치타는 그냥 한 끼 식사를 하려고 나왔지만 가젤은 이때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뛰어요. 그래서 가젤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하고자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으면 핑계가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